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국악학원과 함께 진행하는 스펙과 면접 설명회 아마 이제 올해 시리즈로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범대 인적성 면접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고요. 네, 이제 학력,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입니다. 저는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등을 담당을 해왔고요. 거기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좀 시리즈를 좀 설명해 진행하고 있고요. 요 스펙과 면접 설명회는 이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전형 연습소가 변화를 통해서 이제 개별 대학의 전형들을 좀 살펴봐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벌 패턴과 사례를 소개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아무래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드리는 설명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면접에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쪽을 생각하는 뭐 당장은 좀 고3들은 원서를 써야 할 거고, 고2, 고1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 준비를 좀 장기적으로 해야 할지 여기 5가지를 좀 말씀드리는 식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제가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간중간 떠오르실 때마다 채팅창으로 좀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오늘 특정 전형을 보여드릴 것이, 그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사범계열 쪽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제가 지금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올해 나타난 전반적인 추이,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어쨌든 페이지 입시 결과를 토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사범대를 원래 준비를 했던 학생들도 있지만, 지금 대학을 높여가는 수단으로, 왜냐면 대부분의 이제 사범대학교의 학과들은, 아무래도 좀 비인기 학과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일단 올해, 서영고 중에서는 고대 결과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고대가 어쨌든 수치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보시죠. 이쪽에 사범대, 요건 요 자료는 인문계 쪽 자료인데, 국어교육, 영어교육, 지리교육, 역사교육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추천 전형인 걸 좀 해야겠지만 뭐 결코 비인기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이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지방 일반고 친구들이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 일반고에서는 여전히 어쨌든 사범대학교 쪽에 인기가 있죠. 그래서 고대를 놓고 본다면 뭐 연대 아닌 교육학과밖에 없으니까 논외로 하고 사범대학교가 그렇게 비인기 학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영문과와 영어교육과를 비교하시는데 영어교육과가 오히려 높죠, 그죠? 그다음에 뭐 국문과와 국어교육과 비교하시는데 오 살짝 차이긴 하지만 국어교육과가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그 사범대학교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쨌든 상위권 대학으로 올수록 비슷한 전공의 그냥 인문대나 사회대보다 보통은 인기가 떨어지지만 이제 이 추천 전형이나 교과 전형에서는 그렇지 않다. 일단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학업우수 전형에서 이제 자연계과를 갖고 와봤는데 이걸 가져온 이유는 사실 요거 때문이죠. 가정교육과.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과에서 고려대 이과에서 저희가 그냥 이제 사실상 보통 가장 좀 인기가 없는 쪽으로 치는 게 이 사범대에서 가정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보건과학대학의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이렇게 2개가 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뭐 그거랑 이제 그런 어떤 저희 약간 고정관념 내지는 어떤 그런 인식과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그죠? 가정교육과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고 보건환경융합부 상대 낮습니다. 어차피 오늘 사범대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학교에 관계없이 보시면 안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본인의 학교군에 따라서 좀 보셔야 될 것이다. 이거는 아마 대체로 아마 보통 C그룹이나 D그룹 컷이라고 보셔야지 맞을 것 같아요.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열적합형이죠. 계열적합형은 제가 다시 이제 이쪽 걸 가지고 왔는데 음, 그 이제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외고에서 영문과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치열하니까 경쟁이. 그럼 영어 교육과로 낮춰라. 고려대에서 이거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어쨌든 상위권 대학에서 영어 교육과가 영문과보다 느슨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일단 입시를 치러보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고요. 특히 고대에서는 예, 영어 교육과가 오히려 높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3년 정도 주기로 보면 한 해는 영문과가 더 빡세고요. 두 해 정도는 영어 교육과가 빡셉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신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오는 아이들의 그 풀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다 이제 보시다시피 국어교육과 빼고 이제 서울대처럼 뭐 도고교육과 불어교육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외고에서 사범대를 가려고 했던 아이들이 언어 쪽에 사범대 가려고 했던 애들이 다 영어교육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과는 약간 미어 터지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절대로 추천은 좀 다른 이유지만 어쨌든 특히 이제 계적 같은 데서 영어교육과가 영문과의 대안으로 내지는 하향으로 생각하셨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올해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 이 정도로 일단 그 사범대에 대한 전반적인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하플 패턴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도고교육을 갖고 왔는데 제가 여기 지금 앞에 표지에 좀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도고교육과를 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럼 연고대는 동문과를 쓰고 뭐 서울대는 도고교육과를 쓰고 상대적으로 이제 하향의 의미로 많이 쓰시게 되죠.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는 항상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어학 관련 사범대는 예를 들어서 뭐 독교과가 동문과보다 아니면 불교과가 불문과보다 절대로 느슨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공어를 가진 애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느슨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반고에서 이제 일반 전형을 쓰실 때 이걸 이제 도고교육과다 불어교육과다 여기 비인기라고 그냥 제2외국어로 독어나 불어도 안 했는데 들어오시는데 잘 안 됩니다. 보통 10명 뽑으면 한두 명 정도만 일반고가 그렇게 되고 나머지 7명은 여전히 외고나 최소한 제2외국어로 했던 애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2외국어로도 그 해당 그 전 외국어를 하지 않았다면 거기는 일단 안 쓰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요. 그다음에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요즘 고대 영어교육과를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써 있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 삼범대 쪽에 언어를 쓰실 때는 어쨌든 도거교육 간다 그러면 뭐 나눠서 보시면 돼요. 독어 관련된 아니 보통 동문과에 가는 그런 활동 스펙, 그 다음에 교육학 쪽이 뭐가 있나 마찬가지 영어 교육과에 간다면 영문과에 관련된 활동들, 그 다음에 영어 교육 쪽으로 교육 쪽으로 뭐를 했나 이런 것들 활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학과는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여기는 최소한 중위권 학과입니다. 사범대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영어 교육과나 교육학과는 중위권 학과거나 중상위권 학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왼쪽 친구 서울대 교육학과 썼고 영어 행정학과 쓰는 거 보여주실 거고요. 여기는 스카이 교육학과 쓴 친구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교육학이나 뭐 교육사회학이나 혹은 통계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를 하죠. 그다음에 영어 교육과 다시 한번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교육 쪽은 뭐 이제 그 사회대학을 가고 사회학과 쓰려다가 사범대를 맞추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사회대랑은 이제 사회대는 어쨌든 인문대를 거쳐서 다시 사범대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보통은 이제 사회 관련 학과들, 뭐 지리교육과라든가, 뭐 윤리교육과라든가, 역사교육과는 분명히 그 원 인문대에 있거나 사회대에 있는 과보다는 분명 약간 상대적으로 조금 느슨한 감은 있고요. 그래도 이제 뭐 함부로 막 쓰시면 안 되겠죠. 윤리교육 갖고 온 이유가 이제 어쨌든 인문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서울대 기준 봤을 때 가장 보통 막차라고 보죠. 그래서 이 뭐 여기가 이제 9명 예를 들어 뽑는다고 8, 9명 뽑는다고 가정을 하면 정말 윤리교육 쪽으로 뭐가 있는 애들이 한 절반 정도 있고 별로 이쪽에 뭐가 없는데 그냥 이제 한번 써본 애들이 한 절반 정도 있고 이제 그들 아이들 중에서 약간의 이제 상대적인 우수성을 가려야 하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대 사범대의 경우들 한번 좀 보여드렸고요. 자, 요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어서 한번 보시고 뭐 질문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채팅창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셨고요. 그다음에 면접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면접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서울대 사범대는 면접을 2번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다른 학생이 다 보는 이제 그 인문학 문제와 사회과학 문제 조합으로 문제를 한번 그 면접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인적성 면접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인적성 면접 뭐 어떻게 준비하냐, 언제부터 준비하는 질문들을 종종 하시는데 오늘은 그 제가 서울대 일반 전형의 면접들은 다 이미
일반 전학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안 드리고요. 또 사범대만이 따로 한 번 더 거듭해서 보게 되는 인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작년 그 기출문제 가지고 왔고요. 인적성 문제는 이게 문제가 완전히 복원돼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서울대에서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이 복원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제시문이 그냥 이렇게 보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술가와 교사를 엮어 설명한 내용 제시문이 있었고, 문항 1, 가르침은 풍부한 상상력 종합이라는 것에 대해 본인의 경험 및 견해 및 경험을 말하시오.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가르침 10가지 요소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그 의미와 이유를 말하시오. 3번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가르침의 10가지 요소 중 본인에게 가장 탁월한 것, 부족한 것에 대한 부족한 것은 어떻게 보완할지 말하시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주고 대략 10분 준비, 10분 면접을 하게 됩니다. 좀 면접 복원으로 한번 가보죠. 자, 그래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말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자가 1번 문제 얘기를 하죠. 1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르침은 풍부한 상상력 종합이라는 게 동의합니다. 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점검하고 성찰하며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바람직한 수업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학년 국어 시간에 친구들에게 문법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칠판만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3학년 때는 언어와 매체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활용해 수업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친구들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물론이고 적절한 매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적극 참여 수업을 색깔 풍부한 상상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이 답변은 이제 제가 면접을 치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정도만 빼고 우선 제일 큰 건데요. 두 가지식으로 말하고 있죠. 자, 본인의 의견을 본인의 견해를 말하고 있는 저는 어떻게 동의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제일 처음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학생들이 이제 이러저러 그러해서 저는 뭐 동의합니다. 혹은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는데 그럼 미관식 답변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거, 예스냐 노냐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말하는 게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청자를 위한 말하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본인이 뭐 실제로 약간 뭐 학습 멘토링 아니면 학습 부장 같은 걸 했던 것 같은데 이제 1학년과 3학년의 경험을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 이제 그런 디렉션을 정확하게 따라갔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아마 이제 그 이 학생이 자소서에 이 온라인 게임으로 아마 문법을 가르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 심장에는 그럼 대체 무슨 온라인 게임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 내용과 연결을 지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퀴즐렛 이제 학생들 영어 단어 외울 때 뭐 이런 거 요새 어플로 많이 쓰거든요. 뭔가 그런 식의 뭔가를 활용을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구체성이 조금 없다는 게 아쉬움이 있는데 뭐 이 정도면 사실은 뭐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가르침의 10가지 요소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그 의미와 이유를 말하시오. 이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요 답변은 테크니컬한 측면에 보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문제 말하라고 하면 당연히 이번 문제 답변을 하겠죠. 저는 10가지 요소 중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은 경청과 배려로 나타납니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과 공감하며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을 읽고 인간의 고유함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함,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네, 역시 충분히 합격 가능한 답안인 것 같고 특별히 제가 지적할 부분은 없습니다. 앞에 거와 달리. 특히 이제 오히려 굉장히 잘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 본인의 경험으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독서로 감으로 해서 역시 본인의 어떤 독서의 어떤 폭을 넓혀줬다는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학생인 것 같고요. 이런 어떤 그 임기응변 내지는 어떤 그 순간적인 대응은 굉장히 좀 훈련을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타고났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훈련된 학생이 아닐까라고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이 독서로 끌고 간다는 게 사실은 그런 센스가 쉽지는 않죠. 3번입니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가르침의 10가지 요소 중 본인에게 가장 탁월한 것, 부족한 것에 대해 말하고 부족한 것은 어떻게 보완할지 말하시오. 마찬가지 3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략 가능하고요. 저에게 가장 탁월한 것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이 늘 즐거웠습니다. 또한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학생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한편 저에게 부족한 것은 질서입니다. 학급 회의를 진행했을 때 학생들의 질서를 통제하지 못해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단호함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 답변 중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응시생의 한 평균 정도 수준의 답변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답변하면 좀 이제 애매해지죠. 합격권에 갈지 못 갈지.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우선 부족한 것을 어떻게 보완할지 얘기하라 그랬는데 단호함을 길러야 된다. 이거는 막연하죠. 왜냐하면 단호함 역시 뭐예요?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단호함으로 본인이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이 후반부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고요. 마찬가지. 자, 앞에 가보시면 즐거움이 자기가 탁월하다 그랬는데 이건 주장이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탁월한지 앞에서 봤던 뭐 뒤에 나오는 학급 회의 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앞에서 보여줬던 뭐 국어를 아이들이 가르칠 때 얘기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경험을 통해서 답을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 3번 답변은 그렇게 잘된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교사의 상상력과 예술가의 상상력을 비교해봐라. 그다음에 교사는 가르치는 과목이 다르지 않나 상상력은 과목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느냐. 다음 제시문에 나와 있는 예술적 요소를 설명해봐라.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이걸 한번 대봐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경험 얘기해봐라. 근데 뭐 아까처럼 답변이 부실하면 이렇게 꼬리 질문이 나오겠죠. 사범대학 가르치는 것이다.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다음에 예비교사에게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런 식으로 추가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7년 정도부터 사범대 인적성 면접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까다로워졌다는 게 문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자꾸 이런 퍼스널 퀘스천들이 들어와요.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이제 이 문제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냥 서울대 간판을 따르고 들어온 애들이 많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 임용고시 그 응시율 자체가 50%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대학 꼭 반드시 교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어쨌든 적정이나 최소 수준에 있을 텐데 그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얘가 들어오긴 들어오는지 나와서 정말 교직 이수를 하긴 할 건지 뭐 필수긴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약간 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면접에서 본인의 어떤 생활 기록부라든가 여기서 어쨌든 사범대를 내가 그래도 나중에 교사를 안 하더라도 4년 동안은 그래도 열심히 다닐 것이라는 그런 임프레션을 좀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문제는 아예 문제 자체에서 퍼스널 퀘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예 좀 설계가 되어 있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사범대 문제죠. 이거는 작년에 뭐 신문기사도 나고 좀 화제가 됐었는데 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BTS와 오징어 게임 등 게임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기초과학 분야의 노벨상에는 우리나라 수상자가 전무한 상태에서 뭐 평화상만 받았죠. 우리는 노벨상을 포함한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교사로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라. 그러니까 뭐 여기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노벨상을 받으려면 이제 우리 교육이 어떤 좀 방향이나 어떤 부분을 좀 길러줘야 되는가. 뭐 흔히 하는 얘기를 뭐 창의성인지 아니면 뭐그 필즈상 받은 이번에 수학자가 얘기했듯이 뭔가 조금 중고등학교 잘 못해도 약간 으쌰으쌰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것인지 뭐 그런 역량을 하나 잡아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보면 본인이 뭔가 그런 역량을 길러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에피소드를 대야겠죠. 구체적인.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뭐 저도 이제 이게 OTT 촬영하면서 이 문제 되게 어려워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거는 평소에 뭔가 본인이 이제 어쨌든 교사로서 혹은 교육자로서 좀 고민을 해봤다면 이제 우리 교육의 현실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당사자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얘기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앞에 서울대 문제에 비해서는 이런 약간 교육학적인 색채가 조금 얕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거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어쨌든 1단계 발표가 나고 뭐 어쨌든 본인의 경험이나 아니면 어떤 당시 사회적인 좀 교육 관련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하고 엮어서 가면은 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이제 그 성균관대에서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제외했기 때문에 뭐 학교 설명에 이런 건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제 뭐 이외의 대학은 사범대에서 뭔가 따로 면접을 보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두 학교를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면접은 면접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특히 서울대 면접 자체가 그 15분씩 면접을 끌고 가고, 보통 최초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은 건 결국 이 면접관들의 추가 질문,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셨던 이런 추가 질문으로 이제 결국 얼마나 대화, 상호작용을 다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면접 때 매번 말씀드리지만 면접 후기나 모집 요강을 너무 이렇게 바이블처럼 떠받드실 필요는 없다. 특히 이제 이 면접 후기를 보고 와서 이 면접 너무 어렵대요. 아니 반대로 이 면접 별거 아니래요라고 해서 그냥 전형 선택할 때 별 고민 없이 지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대책 없이 있다가 1단계 보고 갑자기 뭐 학원문을 두드리신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해서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에 대해서는 최소한 후기를 한 서너 개 정도 비교를 하시고, 아니면 이제 면접을 전문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면접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면접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원서를 쓰고 있을 고3들의 체크 포인트인데,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교육이 사범대이기 때문에 고 해당 전공, 뭐 사회교육이면 사회, 영어 교육이면 영어와 관련된 역량, 그다음에 교육학적 활동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어 자소서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 어쨌든 사실은 생활기록부인 자소서보다 넘치는 아이템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뽑아내는 게 자소서니까. 근데 이렇게 나와요. 이제 1번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게 좀 어떡하는데, 1번은 이제 공부 관련 활동 3개가 들어가고, 2번에는 인성 관련된 활동이 들어가고, 뭐 3번에는 이제 서울얘기 좀 봤을 때 이제 독서가 들어가는데, 우선 보시면 여기 사실은 이제 그 1번의 아이템이 3개인데, 보면은 1번 똑같죠. 프랑스어 습 신앙송고, 프랑스어 학습 여기 경시대회, 뭐 기본이 이 어째 프랑스어 역량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 보고서, 뭐 낭만주의는 사실 어떤 문학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어문계열 말씀드리는데, 어문계열은 어학, 문학, 문화입니다. 문학이 특히 애들이 많이 약해요. 보통 이제 외고로 보면 대원이나 대인 빼면 그 문학 관련된 건 넣어주셔야 되고, 근데 2-3, 이제 1-3이 좀 바뀌죠. 여기서 이제 여기는 지금 프랑코포니아 관련된 MUN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교내 학습 멘토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서울대 자소서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보통 다른 학교 자소서는 3-2가 활동을 하나 더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거기에 이런 교육 관련 활동도 기도하는데, 서울대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1번에 일단 교육 관련 활동이 하나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1에는 어쨌든 이제 보통 학습 멘토링이 들어오죠. 네. 그 이타성 보여줄 수 있는, 그 다음에 2-2에는 이제 그 리더십 보여주는 활동 들어오고, 뭐 이거는 사실 뭐 굳이 뭐 그 사범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대부분 학교가 2번은 똑같이 쓰는 거고, 그냥 독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불문학책 들어와 있고 양쪽 다. 그다음에 이쪽은 네, 그냥 어쨌든 본인의 어떤 역시 뭐 프랑스 관련 책이거나 본인의 인생 책이 들어오는데, 평균의 종말은 이제 교육학 관련 책이죠. 어쨌든 교육학 관련 도서가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책을 2권 쓴다고 하면 사범대 쪽에서는 이 불어 교육이니까 불어 관련된 책 하나, 교육 관련된 책 하나. 뭐 불어 교육이 다 엮이는 책이면 뭐 상관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그 생활 자소서에 들어올 만한 교육 관련 활동이나 교육 도서조차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사범대를 쓰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마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이런 활동들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최소한 2학년 2학기에 있어야겠죠. 3학년 1학기에 갑자기 들어오면, 이제 제가 오늘 나간 문제 그런 내용도 있는데, 3학년 1학기 생긴 건 갖고 사범대를 쓴다 갑자기 틀어서, 저는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는 불가능하다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뭐 내신이나 다른 탁월성으로 압도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가 사실 사범대로 돌리진 않았을 거고요. 3학년 1학기 생기고만 사범대 쪽으로 채워서 사범대 쓰겠다? 저는 이건 굉장히 리스키하다고 보고, 지금 그래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1, 2학년 입장에서는 최소한 2학년 2학기 정도부터는 사범대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특히 이제 3학년 1학기 아이템을 가지고 사범대 자소서를 쓴다는 건 굉장히 좀 배팅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말씀드리지만 2학년 2학기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뭐 예를 들어 역교, 윤교, 지리교육처럼 이제 상당히 비인기 학과 이런 데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항상 그 발례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년도에 붙었더라.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상대적인 거. 해마다 여기 오는 풀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 해는 상대적으로 조금 풀이 약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친구가 아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우월성이 좀 있었겠죠. 예를 들어 내신이 좀 뭐 한 0.34 이상 우위에 있었다든가 그런 게 아니면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갑자기 이제 뭐 쓰셔도 될 수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학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정도는 이쪽을 뭘 준비한 애들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애들끼리 붙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그 나머지 절반을 붙어야 되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신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제가 지금도 듣고 있거든요. 원래는 동문과를 쓰고 싶었는데, 뭐 나보다 내신 0.2 좋은 애가 동문과 쓴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를 도쿄로 밀어냈다. 어, 그거는 별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내신 0.23 정도는 서울대는 뒤집히기 때문에, 고대 궤적도 마찬가지죠. 뒤집히기 때문에 활동이 잘 된 친구가 중요한 거지, 내신 0.23 때문에 뭐 어문계열 준비했던 애를 교육으로 돌리고, 반대로 너 내신 잘 나왔으니까 뭐 사범대 가기 아까우니까 어문계열 가라. 이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고 1, 2 입장에서 이쪽으로 생각하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코로나 때 매우 어렵긴 했지만 어쨌든 교육봉사는 필요하고요, 이쪽에서.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봉사활동들이 생겨서 빠지잖아요. 고1 같은 경우는 교내 봉사만 들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교내 활동이나 아니면 뭐 교내 봉사 동아리나 이런 걸 통한 교육봉사가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뭐 그냥 통상 비교과라 그러는데 어쨌든 활동이죠. 활동들이 필요하고, 독서 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멘토링 봉사. 그러니까 이제 교내 학생 멘토링들은 살아있죠. 그 학교 밖에 나가서 뭐 초등학생 가르치고 뭐 영어 도서관 가서 뭐 저기 유치원 애들 뭐 읽어주고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다 막혔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교내 학생 멘토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셔서 어쨌든 기록을 남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교육학 신청 탐구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뭐 아직도 무슨 비교과가 없다거나 소논문 안 들어가요 이런 얘기에 현혹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저희가 표현이 바뀌었을 뿐 탐구 활동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창체 쪽이나 세트 쪽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독서도 독서 없어서 제가 책 읽을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이신 거죠. 독서는 네, 어디에 세특이나 창제 쪽에 녹여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아무개 무슨 뭐 예를 뭐 루소의 에밀 이런 걸 쓰는 나는 없어졌으나, 루소의 에밀을 읽고 무슨 무슨 발표를 하고 무슨 보고서를 하는 활동은 여전히 창체나 세특 쪽에 유효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보셔야 되고요. 독서인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런 책을 읽고 한 활동들이 결국 생기부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제는 자소서도 없잖아요. 그죠? 고1 입장에선 그러면 결국 생기부가 끝이기 때문에 이제 1학년 입장에서는 1학년 생기부 기재부터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요. 당연히 지금 2학년들 입장에서는 3학 이렇게 생기부는 사실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갈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잘 써서 잘 만들어 오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변별력을 가지시려면 2학년 2학기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뭐 계속 이 평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자꾸 이제 종합 내신만 갖고 판단을 하시는데, 물론 종합 내신 중요합니다. 종합 내신이 최소한의 레인지로 들어가지 못하면 의미 없는 건 맞아요. 근데 내신은 이 5가지 요소 중에 하나뿐이고요. 특히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애들은 일단 이 내신을 레인지에 들어있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갖고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공 관련된 교과 과목 내신은 어떠한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영어 교육과라면 당연히 영어 과목 내신들이 좋아야겠죠. 그죠? 영문과 가는 것처럼. 그다음에 뭐 그래서 선택 과목들 중에서도 역시 나 전문 과목들도 영어 관련 과목이 있어야 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보시는 거고요. 전공 비교과는 이제 동아리라든가 뭐 아니면 뭐 수상이라든가 뭐 수상 활동 자체 빠지지만,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나 보는 거고, 학술 역량은 계속 말씀드린 참고 보고서, 보고서나 발표, 그다음에 전형별 요소가 들어가는데, 네, 서울대 같은 경우 여기 독서 중시하고요. 다른 학교 입장에서도 뭐 독서를 하대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풀에 맞춰서 내가 가고 싶은 사범대 특정 학과에 대해서 준비를 해나가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질문들 주실 동안 조금 제 프로그램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사범대 인적성 이런 거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꼭 뭐 그거 아니어도 역시 입시 관련된 질문은 무엇이든 제가 다 받아서 가능한 말씀 드리겠고요. 이거 일단 고3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생기부 디자인은 2학기 생기부 디자인 지금 1학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방학이 좀 끝나서
또 추석 때까지 좀 연장이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2학기에 어떤 활동들을 할지, 뭐 수행평가 주제는 뭘로 할지 이런 것들 고민 중이시라면 같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고3 프로그램이네요. 그래서 뭐 배치 컨설팅 여전히 계속 고민 중이신 걸 도와드릴 수 있고요. 생기부 에디팅은 이제 뭐 초안이 있는 상태에서 갖고 오시면 생기부 에디팅 이제 거의 마무리됐고 자소서 리뷰죠. 초안들 갖고 오시면 검토 및 에디팅 제안 가능하고 서류 패키지는 뭐 지금 대부분 마무리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뭐 갑자기 하나쯤 더 써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한 합쳐서 한 3시간 정도 수업을 하나 추가 작성이 가능한데 역시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프로그램 안내 조금 드리면 지금 제시문 면접반 아직 3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그래서 토요일 오전반, 오후반, 일요일 오후반 3반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일단 원서 접수 전까지 어쨌든 방학 때 좀 해놓고 이후에 수능 공부 전념하실 분들은 오후반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자소서 작성 및 리뷰 역시 작성 정도에 따라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 파이널 뭐 클리닉 요건 내일 문자가 나갈 예정인데 아마 이제 올해 추석이 원서 접수 직전이죠.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자소서를 한번 점검을 받고 싶으시다든지 아니면 전형별로 제시문 면접을 전혀 준비를 못했는데 기초적인 좀 약간의 기본기 기초를 쌓고 뭐 오픈반으로 가겠다라 하시는 분들 역시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3들 입장에서 지금 고입 학교 선정 및 뭐 3학기학기 생기부 설계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예고인데 아마 이제 원서 접수 후에 면접에 이제 올인을 해야겠죠. 고3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A형이 오픈반, B형이 약간 팀 클리닉반, C형은 이제 완전 1대1 수업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올해도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아마 요거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에 다시 공지를 드릴 것 같은데 정리 되는 대로 말씀드려서 지금 어쨌든 수능 준비 때문에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개인별로 천차만별이라서 거기에 좀 최대한 최적화된 내용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혹시 아직도 제 밴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밴드 좀 가입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드릴 설명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혹시 뭐 질문들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좀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질문 하나 주신 것 같은데 제가 PPT 좀 앞으로 돌려놓고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케이스들의 합불 결과가 어떠냐고요? 제가 정확히 어떤 걸 궁금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밑에는 결과가 나와 있죠. 서울대는 탈락, 연고대는 특기자 최초화, 다음 연대 여기 뭐 여기 결과가 이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뭐 요거 말고 다른 데가 더 궁금하시면 네, 찝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명의 영상은 제 밴드에 좀 시차를 두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걸 뭐 너무 바로바로 올리면 또 라이브에 잘 안 오시기 때문에 네, 한 시차 올리고 있고요. 지금 제가 한 5월 정도까지 좀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2~3달 정도 후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주세요. 네, 912 생기부, 뭐 생기부 컨설팅, 생기부 관리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일회성으로 그냥 뭐 쭉 한번 살펴보고 진단을 하는 아까 이제 보셨던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보통 뭐쪽 대치동 쪽에서 연관 관리라고 하는 것도 제가 하는데 저는 그냥 2달에 한 번 정도씩 미팅을 합니다. 제가 직접. 그래서 뭐 보통 중간고사 후, 기말고사 후, 그다음에 뭐 저기 방학 때, 방학 시작할 때, 그다음에 방학 끝날 때 그렇게 한 6번 정도 미팅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때그때 좀 필요한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512 생기부도 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이제 학년 말에 기재만 좀 뭐 원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재가 이제 한꺼번에 하루에 이제 데드라인이 다 달라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학생이랑 어쨌든 그때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네, 그런 것도 조금 에디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이거 커트라인은 아마 A그룹 학교면 해당 학교에서 갖고 계실 거예요. 최근 통계를. 그래서 아마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정확할 수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여기 사회교육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사회교육과는 보통 3점 안팎 중 3점 초 정도를까지 쓸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이제 3점 초중인 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2점 후반 애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다양합니다. 또 이제 3점 안팎 정도에서 잡히죠, 보기는.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0.3 정도는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뭐 생활기록부든 면접이든 아니면 자소서든 일단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필요하신 분들은 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이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아마 9월 달부터는 좀 다른 또 테마를 가지고 두각학원에서 설명을 진행을 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